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사람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생태계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연못 안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또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가 크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망가지려고 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나라를 보면은 저 중국이나 북한처럼 전체주의 국가로 들어가는 그 길목 앞에 섰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국을 보십시오. 모택동이가 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백성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된다면은 공산주의도 버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중국은 크게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 나라가 되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일당 독재를 하고 난 다음에 중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년들의 실업률이 25%까지 일어나게 되고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초입에 들어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중국은요, 시진핑이가 저렇게 강력하게 모든 언론을 통제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반기를 들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중국에 있는 교회들 전부 다 불태웠습니다. 지금 중국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 자기들 뜻대로 하지 않는 교회 다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 전부 다 쫓아냈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게 중국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왜 교회가 이래서느냐, 왜 목사가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국민이 아닙니까? 이 교회도 우리나라라고 하는 생태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말하지 아니하면은 지금 이 나라에는 말하는 단체가 없는 거예요. 저 언론 보십시오. 심지어 조중동까지도 완전히 저 이재명한테 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1 운동을 주도했던 이 주도 세력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조직을 통해서 3.1 운동이 일어난 거고, 방금 전한길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독립운동을 하는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대부분 기독교 교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먼저 선각자죠. 먼저 알고 먼저 눈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수치와 오욕으로 점철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역사는 5,000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체주의 국가의 초입에 들어서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에 취임도 하기 전에,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에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겠다고 벌써 계획을 세우고 공언을 하고, 주요 공직자가 직무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직무를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탄핵을 시켰습니다. 자기들을 감사한다고 감사원장을 탄핵을 시키고, 자기들 언론에 유리한 지경을 위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을 시켰습니다.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을 시켰습니다. 한 번 시키고 두 번 시키고 29번을 탄핵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행정부를 29번이나 탄핵을 시키고 주요 인사들을 전부 다 탄핵을 시키면은 이 나라가 바로 되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제목이나 어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직무 자체를 정지시켜서 행정부가 마비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재판관들이 돈을 먹고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임명 성향에 따라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영장을 대낮에 발부를 하고 선거법 재판에서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들을 회유한 사람은 무죄가 되고 그들 고발한 사람은 유죄가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그냥 보통 국가, 보통 나라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대로 왔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가겠지. 저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되면은 우리나라는 완전히 저 남미처럼 아프리카의 한 나라처럼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온갖 구실을 붙여서 재판을 연기하고 변호사를 바꾸고 재판 중에 조퇴해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물같이 흘러가야 될 이 나라가 완전히 막혀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사법의 기준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도 누구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법원 자체에서 기준이 잘못돼 가지고 이념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억울한 사람이 가서 내 억울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그걸 판결하는 판사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아니하면은 그 억울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3건을 전부 다 휘두르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두면은 독재 중에 독재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백성들이 자꾸만 거기에 경도되어서 듣다가 보니까 별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제는 노골적으로 입법으로 행정을 완전히 마비시키잖아요. 사법부를 완전히 자기들이 휘두르잖아요. 이제는 법 해석도 자기들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히틀러의 독일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수권법을 발동을 해서요, 의사당 밖에는 경찰들, 군인들이 전부 다 포진을 하고 난 다음에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행정부에 전부 다 맡긴다. 그래서 히틀러의 행정부가 총통이 모든 것을 법을 만들면 바로 즉각 실행할 수 있는 이 인류 역사상에 없는 이런 법을 만들도록 해서 히틀러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자기가 입법, 사법, 행정을 전부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되고 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7천만 명이 죽은 사람은 7천만 명, 그러고 난 다음에 다치고 고아가 되고 수억 명이 되는 사람이 전쟁의 그 고통 가운데서 내몰릴 수밖에 없었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가서저리 다 집어넣어도 아무도 방귀 하나 들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히틀러가 독재할 때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 독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도 어떤 교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정치적으로 말할 수 없다. 보내보라고 하는 목사님만 일어나서 외치다가 그는 사형을 당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방관하고 있으면은 그 비극은 전부 다 국민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입법권을 가지고 행정부를 전부 다 탄핵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탄핵을 하겠다고 공갈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안 하면 탄핵하겠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독재 중에 독재잖아요. 협박 공갈을 대낮에 다 하고 있는데도 이제 그런 소리를 하도 많이 듣다가 보니까 막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동료 국회의원들도 언론사도 유튜브도 자기 뜻대로 안 하면은 내란 동조자를 해가지고 전부 다 처벌하겠다고 고발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전체제의 국가로 들어가는 진입입니다. 여러분, 내란에 동조했다고 다 잡아들이고 국회의원까지 전부 다 동조 세력이라고 난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는 내란을 빼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막무가내로 자기 뜻대로 하고 있는데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생태계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 나라는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이 나라가 망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라가 망하겠냐? 나라 망합니다.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나 저기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자원이 많아도 망했잖아요. 6.25 전쟁 때 우리에게 장중체육관을 지어줬던 필리핀이, 그게 여러 가보세요. 신발도 없는 사람 많잖아요. 저 남미에 잘 살던 나라들이 자기 나라를 다 버리고 미국 국경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를 도와주지만은 지금 그런 나라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무너지고 나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나면은 세우기는 너무너무나 어려운 것이고,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나라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전 세계를 보십시오. 한때 강력했던 나라가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전부 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송나라도 망하고 원나라도 망하고 청나라도 망하는 거 안 보았습니까? 저 영국도 망해가는 것 안 봤습니까? 대제국이라고 언제나 그대로 대제국이 갑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잘못하게 되면은 그 나라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저 여러분, 이란에 가보십시오. 페르시아라고는 최대국이었지만 지금 페르시아가 이란이 지금 굶어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터키 가보세요. 오스만 투르크족이 그렇게 세계를 지배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몽골 가보세요.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지배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금 먹고 산다고 해서 이게 계속될 거다? 절대로 계속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재명이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사람이 강서경찰서에 고발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입법도 사법도 행정도 없이 나가면은 이 나라는 진짜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식이 있는 국민들은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화문에 갈 사람은 강화문에 가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할 사람은 골방에 기도하고, 백성이 깨어있어야 나라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백성이 깨어있어야 나라가 사는 거죠. 이렇게 전체주의 국가의 초입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는 우리 자유를 빼앗겨서 우리 아들, 딸들이나 손자, 손녀들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역마다 광장마다 나와야 될 것이고, 이번 11일 날에는 서울 여의도 대로에서, 국회의사당 대로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와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는 매주 토요일 날 2시에서 4시까지 여의도 대로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이 있는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또 때로는 성토를 하게 될 것이고, 1월 18일에는 서울과 부산 서면에서, 대구 동성로에서, 대전역에서, 인천의 자유공원에서, 포항에서, 전주에서 동시에 우리는 이런 기도회를 열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하게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 이 나라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살았다니까. 우리는 다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 안 하고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을 산다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청춘이 말려갖고 이 나라에서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야 될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바른 의식과 바른 사상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껴있어야 이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우리 전라도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전라도 국민들은 역사적으로 불의에 저항하고 항거했던 수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용기 있고 정의로운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뽑았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독재 국가를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전라도 우리 시민들이 일어나야
이 나라가 달라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이런 독재 국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도록 우리는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으면 이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고 흥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